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인 이정숙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서점과 카페를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불편 없이 지냈는데 며칠 전 제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준 일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조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서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3년 전 남편과 함께 산 노트북은 서점의 정상과 카페 운영에도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전원이 꺼지고 말더군요.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며 전원을 다시 켜봤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용한 기기가 아니었기에 웬만한 문제는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들고 가까운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노트북을 백팩에 넣고 버스를 타고 20분을 달려 대형 쇼핑몰에 위치한 서비스 센터에 도착했어요. 평소 이곳에서는 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기에 큰 기대를 품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젊은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북이 자꾸 꺼져서요. 한번 점검 부탁드리려고요.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올려두세요. 순간 그의 태도에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거든요. 내부 문제일까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대충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네요. 아마 사용하신 지 좀 됐죠? 이런 건 오래 쓰면 어쩔 수 없어요. 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는 멀쩡했거든요. 혹시 어떤 문제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제가 차분히 설명했지만 직원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이 모델은 고장나면 수리비도 꽤 나올 겁니다. 그냥 새 거 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더니 다시 책상 위로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쓰는 거 귀찮지 않으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최신 기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효도형 제품 같은 거 아세요? 그런 걸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간단한 점검과 해결책이었을 뿐인데 그 직원은 제 나이를 이유로 기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고 기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차분히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같았습니다. 직원은 마치 짜증을 숨기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오래 걸려요. 지금 저희도 바빠서요. 다른 고객들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매장을 둘러보니 대기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나이 드신 분들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쓰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았던 울분이 치밀어 오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에서만 맴돌 뿐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리는 괜찮습니다. 더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직원의 무례한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저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고령 고객들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분명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런 대우를 받으실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회사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서비스 센터에서 겪은 불편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개인적 불쾌감을 넘어 모든
고객을 향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며칠 뒤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단순하게 사과만 하고 직원 교육시키겠다 등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 회사의 태도에 저는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상 서랍에서 제가 보유한 주식 관련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과거 꾸준히 투자해온 덕분에 해당 회사의 지분을 0.7%나 보유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당당하게 저도 한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 요청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추가 요청 안건들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안건들을 포함했습니다. 첫째, 고령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가이드 마련. 둘째, 직원 태도 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셋째, 고객 피드백 시스템 도입. 며칠 뒤 회사 측은 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사에서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저는 모든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고객 문제를 넘어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대대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서비스 센터 직원들에게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객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죠. 몇 달 후 저는 다시 그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원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바로 도와드릴게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많은 이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부당함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일이 있으셨나요? 이럴 땐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공감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